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바로 대한민국 건국의 원천이 3.1운동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2주년인데요. 3.1운동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야 할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버드대 교수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집중 토론해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충청 지역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2주년을 맞는 3.1운동 그 정신을 어떻게 되새겨야 할지 이분들과 함께 깊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역사학자이시고 현재 독립기념관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시중 관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최근에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의 심옥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충남기계공고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문인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분의 깊은 말씀 기대를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중국 상하이에서 폭탄을 던져 전 세계에 대한의 독립의지를 날린 윤봉길 의사의 어머니 김원상 여사. 김 여사는 내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는 서신을 보낼 정도로 애국혼이 넘친 대한의 딸이었습니다. 내 아들 윤봉길이는 죽음으로써 대한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요. 이 어미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 네, 1919년 일제강점하에서 일어났던 3.1운동 10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0년도 더 지난 오늘날에 그 정신을 새겨야 할 이유, 그 의미부터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관장님, 먼저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고요. 정작 저희가 해방은 26년 뒤인 1945년에 맞이를 했습니다. 3.1운동이 끼친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어떤 동력, 또 그 의미, 세계사적 의미까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그 3.1운동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우리는 부정한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런 시위운동을 전개했던 사건이 바로 3.1운동이죠. 근데 그 3.1운동이 단순하게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를 참 크게 변화시킨 그런 대사건이죠. 예.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 그래가지고 묘청의 날을 꼽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우리 역사가 반만년 역사인데 그럼 반만년 역사 동안의 제1대 사건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우리는 그걸 아직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바로 반만년 역사에서 제1대 사건이 3.1운동이다. 이제 그런 이유는 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엄청나게 변화가 발전됐는데 지금 우리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단군이 세운 고조선서부터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반만년 역사의 대부분이 군주가 국가의 주인이었습니다. 예. 그런 변화가 바로 3.1운동을 통해서 또 3.1운동 이후에 그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변하죠. 또 우리가 민주공화제 시대에 살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예. 또 전제 군주 시대에는 우리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잖아요. 예. 또 우리는 지금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죠. 이게 반만년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인데 그 계기가 바로 3.1운동이다. 예. 그래서 이 3.1운동은 이제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제1대 사건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26년 동안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을 지탱해준 원천이기도 했고 당시 제국주의에 신음하던 다른 나라들에게도 표본이 됐을까요? 그렇죠.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 민족이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만주, 연해주, 미국에 가 있던 우리 동포들도 다 3.1 그 운동에 참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1900년대 제국주의가 한창 그 세력을 확장할 때 전 지구상의 80% 민족이 나라를 뺏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 그 민족이 다 독립운동을 했죠.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처럼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했던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3.1운동은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바로 그러한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대단결했던 이러한 그 대동단결의 힘이 그 후에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원천이 됐습니다. 예, 첫머리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라서 우리 한 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사실 이 주제만으로도 저희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 같은데 심옥주 소장님은 제15회 유관순상 수상자라서 축하를 드리고요. 아, 네. 3.1절을 맞는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네. 올해 102주년 같은 경우는 유관순상 수상하고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상 수상이 주는 무게감이 굉장히 엄청났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 중요한 상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무게를 딛고 어떻게 제가 활동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100주년 활동을 하면서 중심에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제2의 제3의 유관순 그 외에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알리는데 힘을 싣게 되는 하나의 그 걸음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 인생뿐만이 아니고 여성 독립운동가와 함께 역사 속에서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영광인 그런 순간들이 그 시작점이 어찌 보면 유관순 상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예. 네네. 현재적 의미를 다시 네네. 유관순 수상자로서 새겨주셨고요. 저희 때만 해도 국어 시간에 김인년 이렇게 시작되는 그 문구를 다 외우기도 했고 역사를 많이 새긴 것 같은데 요즘 후배들에게는 조금 더 의미가 옅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우리 문 선생님의 역할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학생들에게 역사라는 과목이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교과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3.1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저는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거리감을 좁혀주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쉬운 얘기, 학생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관순과 그의 부모의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전개했던 유학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고종의 장례를 겪었던 평범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거든요. 수업을 풀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은 이 3.1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두 각각 개인의 사람들이 한 일이다라는 거를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3.1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이 거리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예. 그 거대한 사건 또한 각각의 개인들이 선택한 결과가 모여가지고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거를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제가 역사 수업을 항상 할 때마다 첫 시간에 얘기하는 주제와도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역사는 거대한 대상 앞에서 너희 학생 개개인은 객체가 아니라 너네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다. 예. 너네 모두가 역사를 이끌어나가는 주체로서 되기 위해서 이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는 것이고 이 역사 교과서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충분히 담겨 있다. 그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국민들이 진짜 국민으로 깨어나게 되는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 첫 발걸음이 3.1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배웠습니다, 선생님. 네. 학창 시절 생각이 나네요. 저희 똘망똘망한 말씀으로 뿔 때도 아주 인상적이신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런 거대한 물줄기를 이뤄냈고 그걸 또 개별 사건을 통해서 쉽게 전달해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점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역사 과목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해야지만 될 것 같고 네. 선생님 또 성함이 인식자가 들어가서 네, 그렇습니다. 역사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천안 아우대장터는 전 국민이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만세 운동지였는데 이 충청 지역에서
열심히 불이 붙은 이 3.1 만세운동이 대한민국 전국 각지로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 충청 지역이 뭐 특별하게 전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지만 이제 3.1 그 독립 시위운동 했을 때 지금 상징처럼 돼 있는 것이 천안의 그 아우네 장터 만세 시위운동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아주 유명해졌죠. 이건 그렇게 된 것은 아마도 그 유관순 열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그것만 아니라 이 충청도 충남 지역에서도 그 당진의 대호지 그 대호지 3.1 운동은 아주 크게 유명하죠. 당진의 대호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충남 곳곳에서도 그 3.1 운동이 많이 전개가 돼서 어떤 다른 지역 못지않게 충청도 지역에서 3.1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충청 지역이 3.1 그런 만세 시위운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3.1 운동을 주도했던 일어나게 했던 그런 분들의 역할이 크잖아요. 예. 대체적으로 손병희 선생도 충청도 출신이고 예. 만희 한영훈 선생도 홍성 출신이시고 또 그 무감 이종일 선생도 충청도 출신이시고 그래서 실제로 만세 시위운동뿐만 아니라 3.1 운동을 준비하고 촉발시켰던 그런 주역이 바로 이 충청도 지역에 계시다라고 예. 하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또 충청할 때 충절의 고장 한자도 일맥상통해서 많은 분들이 충절과 의리의 고장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충청 지역에서 일어난 이 3.1 운동 더 연구하고 네.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 쪽만 한번 집중해서 보면 네. 여성 독립운동가로 서운을 받은 분들의 한 그 65%가 3.1 운동 부분에서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3.1 운동에 받았던 이 분들을 또 다시 주목을 해가지고 충청 지역 출신을 이렇게 보면은 한 13분 정도 지금 여성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충청 지역에서만 활동을 했었나 하는 부분을 볼 때 이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중간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아니면 국내에서 국외로 활동을 하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한 파장까지도 생각을 해볼 때 예.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던 윤봉길 의사 어머니가 나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윤봉길 의사의 부인인 경우에도 우리는 또 배용순 선생님도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정정화 선생님도 이 충청 지역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정화 선생님의 그 부친과 그다음에 남편 예. 김의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이런 흔적들 아니면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던 흔적들은 곳곳에 확인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원사라고 하는 절에 가 보니까 예. 절 현판을 또 그분 부친께서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충청 지역은 곳곳에 묻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유관순 열사가 집중되어져 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가족 독립운동가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분의 부친, 모친, 그다음에 삼촌, 조카, 그다음에 아니면은 오빠의 부인이었던 예. 이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 범주를 본다면 이제는 남녀 구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가족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던 그 표본이 어찌 보면 이 충청 지역에 묻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빠진 부분은 선교사 부분입니다. 어허. 예, 영명여학교 관련돼 있던 이 사혜리시 여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이화학당으로 가게끔 추천했었던 이 사혜리시 여사를 비롯한 이 해외 선교사와 국내에 있었던 이런 민중 간의 어떤 같이 합쳐져서 평화라는 또는 자유라는 이런 것을 지향했다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는 이 충청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굉장히 소중한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한용운 선생님 또 윤봉길 의사 또 대전 출신의 단재 신채호 선생까지 그야말로 황해도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인데 우리 선생님으로서는 특히 충청의 독립운동 정신을 우리 또 후학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대전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전의 사례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근데 대전이라는 곳이 좀 특징이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 때 탄생한 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그 유명한 인물에 의해서 주도된 측면이 아닌 곳이 바로 대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독립운동가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천안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유명한 인물 유관순에 의해서 주도가 된 반면에 대전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사를 가지고 수업을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유명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얘기를 꺼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되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인동시장이라든가 유성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세운동이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인동장터나 유성장터에서 지금도 재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네. 그 외부에 직접 먼저 연락을 해서 독립선언서를 구하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추진된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 이번 3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뵐수록 우리 학생들한테 참 귀중한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 심수장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네.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재조명될 부분이 아직도 많은 것 같고요. 네. 특히 재작년인 이제 100주년을 맞이할 때는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 건국훈장인 대한민국 장이 새로 추서도 됐습니다. 네. 상태하신 지 5년 정도 지났다고 했죠? 네, 지금 올해가 딱 5년이네요. 예. 과제가 너무 힘겹게 주어진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만. 글쎄요, 좀 힘겹다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일을 하는 게 그냥 당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관순상을 타고 보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한 부분인데 독립운동가 분들도 당연하다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예, 그런 생각이 요즘 들고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역사를 가르치는 게 당연하다 하셨듯이 또 관장님께서도 또 마찬가지로 독립기념관이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저희 연구소가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단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외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이걸 꾸려놔야 되기 때문에 100주년에는 일반 청소년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민간인들이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그것을 좀 더 뿜어낼 수가 있었는데 100주년 이후에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너무 좀 힘들어서 그만둘까요? 이러니까 다들 후손분들이 안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격려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민과 관과 그리고 많은 또 청소년들과 같이 어울려서 좀 즐길 수 있는 네. 즐긴다는 표현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좀 역사를 음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도 널리 알려지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수도 있어서 요즘엔 당연한 것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가 입에 담기 힘든 망언을 했습니다. 일단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 봐 이 주장, 논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디서 오류와 왜곡이 있는 것인지 우리 문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좀 경악스러웠고 놀라웠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이야기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의 입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다는 게 역사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신문 기사도 찾아보고 뉴스도 보고 그랬었는데요. 주된 주장을 들어보니 위안부는 일단 자발적인 매춘부였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한 일본 군과 일본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런 핵심 주장으로 제가 읽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새로울 게 아닌 것이 다 일본 우익 진영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본 우익의 주장들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하버드 교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더 이상은
두고 보면은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 더 이상은 이대로 두다가는 더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게 우리나라가 국가가 더 발전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의 국가의 외연도 넓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이 알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저희 MBC에서도 방송을 다뤘지만 특정 기업의 후원을 받는 그 교수고요. 뭐 학문의 자유 영역이고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합니다만 그 영역을 넘어선 망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규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입에 담기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심 소장님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램지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인들이 자신의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비난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요즘 번역기 돌리면 다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또 일본 정부가 아닌 여성들을 속인 모집업자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도 솔직히 좀 부끄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논문 관련해서 출판사는 출간하는 것을 지금 잠시 보류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하버드대 내부에서 지금 학생회 쪽하고는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고 했습니다만은 하버드대 한국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실증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논문이다라고 자체적으로 평을 하고 지금 나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붕괴되죠. 예. 좀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정부에서 관련한 입장이나 표명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예.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한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램지오 교수 문제는 사실 단순한 게 아니죠. 이것은 램지오라고 하는 그 국제법 학자가 개인의 그런 견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램지오 교수가 성장했던 과정이나 또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 재직하게 됐던 과정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거기에 보면 그건 일본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학자의 전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렇게 자기 어떤 성장 배경이나 뭐 어떤 후원은 혹여라도 그런 것 때문에 학자적인 양심을 판다고 하면 그건 학자로서의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램지 교수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학자적인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하버드 자체에서도 비판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램지오 교수 그 문제 자체는 우선 학자적인 양심으로 오면 그건 가장 큰 문제다. 예. 더군다나 하버드 대학에서 일어났던 가는 데 대해서 그건 매우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언급하셨지만 관련 기관이나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근데 그것은 사실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기관에서 사실 어떻게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건 무슨 뭐 학문의 표현이라든지 학문의 자유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학자나 그 지성계에서 그런 학자들은 이제 그런 그 비난을 받고 예. 퇴출돼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걸 정부가 나서서 어떻다. 또 무슨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국가 체면이나 기관 체면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사립대의 일개 교수니까 우리 정부기관이나 공적기관이 대응하기에는 급이 좀 안 맞는 것도 같고 사실 할 말씀 많겠지만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국가보훈처에서라도 아주 따끔하게 세계적으로 일침을 가하길 바랬지만 지금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급만 키워준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조금 이걸 한번 그렇군요, 했으면 싶은 여성가족.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살짝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아 먼저요? 네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성가족부 쪽에서는 지금 솔직히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성가족부 쪽은 어떤 뭐 시민단체 쪽을 통해서라도 우회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약간 해야 되지 예. 않나. 가장 하고 처참한 생각을. 여성 인권유린의 네, 왜냐하면 장면이 위안부 있기 때문에.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 위안부를 다루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관련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 그죠? 그 표현을 아주 냉철하면서도 묵직하게 또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글쎄, 저 정부 기관은 좀 전 그런 것 같고, 이제 실제로 우리도 그런 그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 또 그런 단체들이 있고 예.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남경의 이재항이라고 하는 그런 위안부 전시관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세 분 중에서는 후배신데 민 선생님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정부 차원의 대응이라고 하면 저도 그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기관이 입장을 표명하고 하기에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이게 램지 교수 논문이 어떻게든 어떤 비판을 받든지 간에 학문이라는 영역 내에서 지금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문 내에서 충분히 논박당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 예. 학문의 자유라는 것으로 지금 옹호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램지 교수의 논문이 만약에 특정 의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그 논문 자체가 그 학문의 자유를 위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계 내에서 충분히 배척되고 그리고 지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율 정화되기를 바라지만 큰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도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제국의 위안부 책이 좀 화제가 됐었죠. 예. 그러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램지어 교수 주장에 대해서 위안부가 계약서를 썼다는 역사적 디테일은 맞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고 주체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약간 물음표만 던진 상황을 됐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그 우한의 위안소에 영원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군이 왜 위안부를 위로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운을 남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지금 해외 부분은 일파만파 퍼져 나가고 있지만 우리도 한번 점검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다. 예. 그것이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서든 아니면 관련된 기관과 단체를 통해서든 한번은 이제는 조금 점검해봐야 될 시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듭니다. 사실 국제 여론전에서 우리가 독도 문제 포함해서 굉장히 역사 왜곡 문제를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는 합니다만 이번에도 이 사안을 보니까 일본 정부는 예산까지 배정을 해서 미국을 상대로 로비를 상당히 벌여왔던 것이 드러났고요. 우리도 정말로 냉철하게 아주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저 이런 특히 역사 왜곡 문제나 역사를 둘러싸고서 그걸 그 망언하는 이런 문제들은 그런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심각하게 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해놓으면 그게 자꾸 굳어져서 그게 정설처럼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은데 좀 방법 같은 경우가 그럼 특히 그 위안부 문제만 국한시켜 보면 이건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가 돼 있잖아요. 이것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 생각은 그 우리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에 의해서 만행이 저질러졌던 특히 위안부나 이런 것은 우리만 아니라 뭐 중국을 비롯해서 일제 침략을 받았던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나 많은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하고 함께 연대를 해서 실제로 일본이 이러이러한 만행을 저질렀고 그것이 한 곳이 아니라 일본이 침략했던 모든 곳에서는 그게 다 됐다라고 해서 그걸 다 그 피해를 당했던 나라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그걸 무슨 일본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세계에 알리고 좀 그러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제적 연대를 통한 그렇죠. 국제적인 인식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학자로 이렇게 연구하시고 발표하실 때랑 직접 독립기념관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을 맡아보신 지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어떻습니까? 뭐 크게 다를 것은 없죠. 뭐 저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연구하는 이런 것이니까 뭐 낯설지는 않고 이제 다만 지금까지 독립운동이 옛날에 연구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많은 연구가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독립운동에 대해서 새로이 밝혀졌던 이런 많은 문제들을 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생각하는 것이 독립운동 그러면 일본하고 그냥 싸운 것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독립운동의 핵심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본하고 싸운 것이지만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변화되고 발전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일본하고 싸운 것만 그런 범주가 아니라 예. 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변화 발전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독립기념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예, 더 애써주시고요. 자, 마무리를 좀 짓자면 가끔씩 튀어나오는 이 위안부 문제. 왜 이게 확정이 안 되고 이렇게 들쭉날쭉 그 망언성 발언들이 나오는 걸까요? 아까 그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이런 부분하고 사실 결부가 되어져 있고 그걸 따로 떼어넣어서 봤을 때는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어떤 침탈을 당하고 어떤 성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견주어서 가다 보니까 지금 한일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주 우리 차가운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던지는 파장이 혹시 양국 간의 외교 관계 거기에는 수많은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져 있으니까 예. 그런 생각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요걸 딱 따로 떼어내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가 여성의 이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성적인 부분까지도 완전히 침탈을 당했고 개인의 자유와 존중 이런 것들이 침해되어져 있는 부분 이것을 국가가 우리가 되새김질을 안 한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뭔가 급박한 피해나 국가로 인해서 국권이 상실되었을 때 그런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하는 부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각을 단순하게 피해나 이런 차원이 아닌 우리가 예우라고 하는 시각하고 약간 예. 그 부분을 살짝 약간 같이 겹쳐가지고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을 역사적인 어떤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는 한번 들여다보기를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여성가족부와 국가보훈처 관련된 업무를 아주 냉철하면서도 수준 높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생존해 계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꺼내셨는데 이 가능성과 회부가 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여지시는지요? 물론 이 문제를 이제 그 한일 간에 해결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 국제기구에 제소해서 그걸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국제 그런 기관에 가서 그걸 판결을 받을 때는 양국이 아마 동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죠. 이게 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럼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런 제도나 이런 것으로 안 되는 게 있는데 현실적인 방법은 그런 일제한테 피해를 받았던 그런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그걸 국제기구로 가져간다고 하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혼자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그런 데하고 연대를 하는 이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고 그걸 이겨내려면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제적 연대를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데 우리나라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또 K 문화나 K 방역도 상당히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 방안 쪽도 굉장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인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대입을 해가지고 본다면 어찌 보면 위안부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도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세계사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런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한 피해국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세계 인권이라고 하는 세계사적인 측면과 인권이라는 측면을 대입해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요. 네네. 사실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결국 사죄하고 배상한 독일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전 세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갈 길은. 저희 머지않아서 저희가 이뤄내야 될 것 같은데 후배이신 문 선생님, 두 선배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지금 두 분께서 워낙 그 외부적인 국외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학생들의 여론 또한 접하게 되는데요. 예. 몇 년 전에 한창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행했었던 215 사이트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상식과 굉장히 배치가 되는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도 이제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영상 매체를 더 학생들이 더 쉽게 접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예. 유튜브에서 그런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들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역사 왜곡을 하고 역사 부정을 하고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하는 발언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영상들의 조회수도 아주 몇십만 단위를 찍을 정도로 굉장한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몇 년 사이에 또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국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그 대응도 다양한 차원에서 민간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문 선생님이 더욱더 애써주시고요. 네, 저도 학교에서 최근에 표현을 하나 드려도 네. 되나요? 문득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그 해커도 화이트 해커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SNS상의 어떤 역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 자발적으로 SNS 역사 수사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한번 좀 발동이 되어진다면 좀 재밌지 않을까? 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IT 강국이니까 또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화이트 해킹이라는 네, 것이 네, 존재한다면 네. 관련해서 윤모 작가가 역시 SNS를 통해서 그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광복회 김원호 회장님을 비롯한 독립후손관으로부터 지금 소송을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어떤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남겨둬야 될까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관장님. 그런 게 우리가 상당히 뿌리가 깊지요. 또 그렇게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세력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다 드러났지만 그 한동안 뉴라이트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예. 우리 역사를 그 왜곡하고 폄훼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과 더불어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세력들도 있고. 예.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저는 좀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지금 뭐 우리 심옥주 소장님께서 뭐 사이버 수사대, SNS 역사 수사대? 수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좀 사이버 그걸 수사대. 어떻게든지 좀 제어할 수 있는 네, 네. 좀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송을 담당한 그 변호사도 가만히 놔뒀더니 너무 커졌다 그런 언행이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역사 왜곡의 그 또 다른 왜곡된 사례가 많은데 특히 중국의 문화 동북 공정 그 시도 특히 김치와 한복이 중국 거다. 또 뭐 김치 챌린지, 한복 챌린지 이래가면서 굉장히 불분명한 그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까 금방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는 좀 대응해야 될 시점이 왔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 젊은 청소년들, 대학생들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 램지어 교수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움직인 게 바로 하버드 대학생들이거든요. 예. 결국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민주화 운동이든지 이런 곳곳에 보면 청년과 대학생들이 움직였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그들의 이권이나 이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움직였던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댓글을 달거나 뭔가 활동을 하는 이들도 이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돌려가지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체계를 좀 갖춰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인권 침해를 넘어서서 역사 침해, 또 저작권 침해, 또 특허권 침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제어할 수 있는 뭔가를 방책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시켜야 될 것 그냥 같습니다. 놔둘 게 아니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네, 그런- 이제는 체계적으로 좀 네. 대응할 수 있게끔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때는 그냥 놔두면 그 터무니없는 엉터리 주장이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거짓말도 여러 번 들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뭐 김치라든가 한복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중국의 개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라든가 다양한 차원에서 그런 동일한 주장들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확산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온라인 영역에서 우리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나라 안에도 다양한 기념관들이 있고 다양한 전시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인 공간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공간들이 온라인 전시관이라든가 온라인으로 소개하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해서 뭐 요새는 VR도 가능하고요. 예. 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 국내에 접속해서 그런 공간들에 들어가서 쉽게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인터넷에서의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가 확장되고 있는 영역들이 영어권에만 한정된 게 아니거든요. 예.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확장되고 있고 남미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심지어 중동에서 불고 있는데 그럼요. 아랍어라든가 아니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런 다양한 언어로 우리의 정보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K문화 봉준호 감독 BTS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는 또 굉장히 위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방식을 꼭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년이 더 지난 우리의 역사, 아픈 역사지만 반드시 인식을 하고 오늘날 되새겨야 될 텐데 특히 우리 후학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되는 것이 한때 역사 인문학 강의가 아주 인기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거나 했던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요 시점을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지금의 시점을 보면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온라인상으로 다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 연구소는 굉장히 좀 바빴던 게 한국에 있는 청소년과 호주에 있는 청소년이 같이 온라인상으로 만나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다음에 토론을 했어요. 방을 만들어서 토론을 하고 예. 나중에 또 발표하고 이런 전 과정을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호주에 있는 한인 학생들, 예. 그러니까 2세대, 3세대의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들이 이제는 나서서 뭔가를 찾아보고 저에게 메일로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필요하구나 예. 하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예.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소통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기업과 추모하는 이런 방식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면서 완전히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고 세대에 맞게끔 맞춤식으로 이제는 다각화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이 시점을 통해서 온라인을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는 좀 만들고 예.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VR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도 해외에 좀 소개를 하고 예. 이래서 역사 왜곡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듣고 보니까 또 교육부에서도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요즘에는 또 핵심 요점 잘 정리한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잘 올리면 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이 퍼질 것 예.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우리 한 관장님께는 여전히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친일청산의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친일청산 그런 과제로 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뭐 화해와 통합 차원에서 뭐 덮고가자 이런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우선 우리가 용어를 잘못 선택해서 그 의미가 참 제대로 못 와닿는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 친일 청산 이러면 이게 얼른 와닿지 않는데 예. 사실 이 청산하고자 했던 대상은 그 반민족 행위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은
빼앗긴 나라를 찾는 일인데 오히려 우리 민족으로서 일본 편에 서가지고 우리 민족의 나라 찾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반민족 행위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성격을 분명히 해야 그 사람들의 행위가 우리 역사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걸 뭐 청산하든지 하는 게 좀 뚜렷할 텐데 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니까 그게 머릿속에 와닿지 않죠. 또 이제 어쨌든지 뭐 그런 용어를 써서 지금 한 80년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꼽아보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런 반민족 행위자였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그런 사료나 여기에 남기고 나머지 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걸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친일 청산하자고 하지만 대체 방안이 없잖아요. 그냥 그 친일 청산을 어떤 구호로만 잊지 말고 좀 그런 방법을 찾아서 화합을 도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나오셨을 때도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다 잡자면 엄청나게 넓은 범위지만 아주 심대하고 중대한 그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임명사전에 올렸다는 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 관장님의 말씀이 우리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 선생님은 102주년을 맞는 3.1절 우리 학생들 또 일반 시민들에게 꼭 오늘 방송에 나오면 하고 싶었던 최종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제가 우리 사회에서 역사를 전승시키는 역사를 학생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 정신 또한 학생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3.1운동을 기억을 하는 학생들이 더 3.1운동이라는 정신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가져가기 위해서 3.1운동에 대해서 새로운 또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진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추진했던 첫 번째 과제는 민족의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혹한 수달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민족 차별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신이 했던 노동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을 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인권이 회복되고 참정권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이라는 하나의 귀결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이러한 주제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여전히 해당되고 있는 주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 안에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독립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과거에 100년 전에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세상을 꿈꿔왔더라면은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이어받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 선생님. 심 소장님. 네. 우리는 그 유관순 열사 이라면 우리의 유관순 열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적인 한 학생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0주년 같은 경우는 뉴욕주에서 정한 유관순의 날을 제정을 했었고,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역사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는 마음이다. 우리가 마음을 툭 건드려서 거기서 울림이 올라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는 마음이다. 그리고 또 역사는 오늘 이 주제처럼 기억이다. 당연히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기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했고, 또 부부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전국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 해서 움직였던 그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인 바로 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한번 다시금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목숨으로 지켜온 나라입니다. 늘 3.1운동 정신을 되새겨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